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혹시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있어야 했던 아이였나요? 아니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아이였나요? 우리의 인정 중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융기 말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냅니다. 민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38살의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민지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며칠씩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린 민지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착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 가면의 탄생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무의식 속에 억압한 자아의 부분들입니다. 민지의 그림자 속에는 화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그것들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봐 항상 예스라고 말하나요? 당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면 미움받을 것 같아 입을 다무나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중독의 대가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첫 번째 대가는 자아의 상실입니다. 당신은 점점 당신 자신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만 보입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개성화의 반대입니다. 개성화는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정 중독은 당신을 남들의 복사본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대가는 관계의 피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할수록 진정한 관계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페르소나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준호는 45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행했습니다. 동료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을 했습니다. 그의 평가는 항상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세 번째 대가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억압한 감정들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불면증, 소화장애, 두통, 우울증.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제발 나를 봐달라고. 제발 나를 인정해달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대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찾아온다고. 준호의 심근경색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림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터진 비명이었습니다. 당신의 몸도 혹시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있나요? 네 번째 대가는 진정한 성취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지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예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알아차림의 순간입니다. 페르소나와 거리 두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눈치를 보나요? 어떤 사람 앞에서 가장 자신을 숨기나요? 무엇을 말하려다가 삼키나요? 이런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이 언제 가면을 쓰는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면을 쓸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불안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수치심인가요? 그 감정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 온 것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지우는 3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환한 얼굴로 자신을 외면하던 모습이. 그때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버림받음이라는 것을.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하려고 노력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린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른인 당신이 그 어린 당신을 위로해 줄 차례입니다.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너는 잘했어. 이제 다른 방법을 배워도 돼. 내면 아이 치유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내면 아이는 그림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억압한 감정들,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른의 몸을 가졌지만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면 무너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영민은 40살이었지만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상사가 아침에 인사를 받지 않았을 뿐인데 영민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해고될 거라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것은 현실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 아이의 반응입니다. 어린 영민은 아버지의 침묵이 폭풍전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른 영민은 여전히 그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아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처음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그 아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럼 당신은 그 아이에게 말해 주세요.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두 번째 방법은 그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나요? 혹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혹시 소리를 지르고 싶었나요? 이제 그것을 해보세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입니다. 혜진은 어린 시절 공주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공부나 하라고 했습니다. 35살이 된 혜진은 용기를 내어 예쁜 드레스를 샀습니다. 집에서 그것을 입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혜진이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재양육입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었나요? 잘했어. 사랑해. 괜찮아.
그럼 지금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의 그림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아이를 외면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이것은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경계선이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다른 사람은 어디서부터 책임져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인정 중독자에게는 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면 당신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경계선 세우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정 중독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미움받을 것 같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면 아이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합니다. 동현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주었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이사를 도와달라고 하면 갔습니다. 친구가 자정에 전화해서 하소연하면 들어주었습니다. 동현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동현은 친구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동현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의 아니오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해보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경계선은 필수적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그들은 그들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아입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경계선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격적이 되지 마세요. 방어적이 되지 마세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세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미라의 육아 방식에 간섭했습니다. 미라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주말 중 하루는 저희 가족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라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자 통합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인정 중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나는 나쁜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무의식 속에 숨긴 자아의 부분들입니다. 분노, 질투, 욕심, 게으름, 이기심.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승희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절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작은 일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괴물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억압해온 감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화가 난다. 나도 때로는 질투한다. 나도 때로는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이거나 인형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의 과정을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납을 금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인해 온 감정들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숨겨 온 생각들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나는 때로 화가 난다. 나는 때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나는 때로 게으르고 싶다. 나는 때로 나만 생각하고 싶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잣대를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아름다움입니다. 재우는 평생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면증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재우는 자신의 분노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 있어. 나는 억울해.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춤을 추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혼자 있을 때
베개를 때리세요.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표현될 때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림자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자체는 선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경계선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자기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휴식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오히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은지는 자신의 이기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도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빈 잔으로는 다른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융의 개성화는 그림자 통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이타심도 이기심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림자 통합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시 가면을 쓸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시 인정을 갈구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봄이 오면 나비가 번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비는 몸부림칩니다. 투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비를 도와 번데기를 찢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그 투쟁이 나비의 날개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당신은 번데기를 찢고 나오는 중입니다. 당신은 나비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나무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봄에 다시 꽃 피우기 위해. 당신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잎을,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그리고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당신으로 꽃 피우기 위해.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한 문장을 적는 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당신처럼 인정 중독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당신처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우리는 함께 치유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번데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